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 길잡이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삼성 월렛이 코인베이스 원 지원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암호화폐 거래가 조금 더 편해졌네. 이 정도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만 해도 7,500만 명이 넘는 갤럭시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평소 쓰던 바로 그 지갑 앱 안에서 프리미엄 암호화폐 서비스를 바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그동안 좀 멀게 느껴졌던 디지털 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어떤 관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지갑이라는 인터페이스예요. 사용자들이 이미 매일같이 정말 익숙하게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직 좀 낯설 수 있는 기술에 접근하게 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서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예고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특히나 요즘 모바일 지갑이 점점 더 많은 금융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암호화폐가 들어온다는 건 이게 더 이상 일부 매니아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같기도 하고요. 네, 사용자 경험의 변화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지 이번 삼성 월렛이랑 코인베이스 원의 만남으로 사용자들이 얻게 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 삼성 월렛 사용자들이 코인베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 코인베이스 원 있잖아요. 이걸 이제 특별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첫 3개월 동안은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개월 무료? 네, 거기에 더해서 $25 상당의 암호화폐 구매 지원금, 크레딧이라고 하죠. 그것도 제공되고요. 시작부터 꽤 구미가 땡기는 조건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코인베이스 원의 원래 핵심 혜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조건 아래서는 암호화폐를 사고 팔 때 드는 거래 수수료가 없어요. 제로. 수수료 제로요? 와. 네. 그리고 또 특정 암호화폐를 코인베이스에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개념,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그 보상률도 일반 사용자보다 더 높게 쳐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연중무휴 24시간 언제든 전문 상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밤낮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즉각적인 지원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미국 내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는데요. 양사 계획을 보면 앞으로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국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시간이 지나면 한국을 포함해서 더 많은 국가의 삼성 월렛 사용자들이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3개월 무료 체험에 $25 크레딧, 그리고 조건부지만 수수료 면제, 스테이킹 이율 우대, 24시간 고객 지원까지. 와, 혜택이 정말 상당하긴 하네요. 근데 아까 특정 조건 하에서 수수료 제로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게 보통 좀 함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모든 거래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사용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항상 그 조건부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해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 면제가 특정 암호화폐 페어에만 적용된다거나 아니면 월 거래량 한도가 있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스테이킹 보상률 우대도 당연히 모든 암호화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세부 이용 약관 있잖아요. 그걸 정말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공짜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맞습니다. 약관 확인, 이건 정말 필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혜택까지 주면서 왜 하필 지갑 앱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코인베이스 앱 자체도 기능 좋고 사용자 많다고 들었는데 굳이 이미 기능 많은 삼성 월렛에 이걸 통합하려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협력의 정말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이라는 게요, 사용자와 온갖 종류의 디지털 서비스가 만나는 최전선, 그러니까 일종의 관문 또는 배급망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모바일 지갑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결제할 때 거의 매일 쓰죠. 네. 결제는 기본이고 뭐 멤버십 카드, 신분증, 심지어 집이나 차키까지 점점 더 많은 기능이 이 지갑 앱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뭐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매일 거의 습관적으로 열어보는 플랫폼이 바로 이 지갑이라는 겁니다. 아, 습관적으로. 네. 특히 삼성 월렛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는 그 글로벌 기업의 신뢰도, 이걸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보안 기술을 자랑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녹스, 크넉스라는 다층 보안 플랫폼이라던가 네, 들어봤어요. 아니면 스마트폰 안에 아예 별도의 안전한 칩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 수준의 보안 장치, 뭐 ESE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탄탄한 보안 위에서 사용자들은 이미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등록해서 간편 결제, 아주 편리하게 잘 써왔거든요. 즉, 삼성 월렛이 하는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하고 사용 경험이 이미 탄탄하게 쌓여 있다는 거죠. 이미 믿고 쓰는 앱이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미 믿고 잘 쓰고 있는 익숙한 앱에 암호화폐,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능이 그냥 추가되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장벽, 또 기술적인 장벽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앱을 깔고 사용법 새로 배우고 내 개인정보 또 입력해야 하나? 이런 번거로움과 불안감을 크게 덜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모바일 지갑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앱 다운받아서 쓰게 하는 것보다 내가 매일 쓰는 앱에 그냥 슬쩍 기능을 추가하는 게 사용자 수 늘리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치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선물도 보내고 택시도 부르고 뭐 장도 보고 하는 것처럼요. 일단 자주 쓰는 앱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일단 사용자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내 금융정보랑 암호화폐 정보가 전부 한 앱에 이렇게 다 모이는 게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보안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심리적인 저항감 같은 건 없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 데이터 통합에 대한 우려는 뭐 항상 있어 왔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편리함과 보안 사이의 균형인 것 같아요. 삼성월렛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녹스나 ESE 같은 강력한 보안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일단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능은 코인베이스의 보안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관리가 되는 셈이죠. 물론 세상에 100% 완벽한 보안이란 건 없겠지만요. 그렇죠. 100%는 없죠. 네. 그래도 사용자들은 이미 신용카드 정보 같은 아주 민감한 금융 정보를 삼성월렛에 맡기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관건은 이 통합된 경험이 주는 그 압도적인 편리함이 사용자의 그런 심리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매번 다른 앱 켜고 로그인하고 이런 번거로움 대신에 지갑 앱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경험은 정말 강력하거든요. 아마 초기에는 일부 저항감이 있더라도 쓰다 보면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잘 설계된 사용자 경험의 힘이죠. 확실히 그 편리함이 주는 매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삼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이렇게 코인베이스 같은 외부 파트너랑 손을 잡는 걸 보면 삼성이 직접 뭐 삼성 코인 이런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생각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삼성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는 걸까요? 현재까지의 움직임이나 발표 내용을 종합해보면 삼성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가 되기보다는요,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 특히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플랫폼 또는 허브 역할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플랫폼 허브 역할. 네, 여기서 규제 준수,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각국의 복잡한 금융 규제를 어길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규제 리스크를 안는 대신에 이미 규제 당국의 관리 감독 아래에서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 예를 들면 미국 달러에 연동된 USDC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삼성 월렛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삼성은 직접 항공사, 즉 코인 발행사가 되기보다는 모든 승객, 그러니까 사용자들이죠. 그리고 모든 비행기, 즉 스테이블 코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공항, 플랫폼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공항 비유 좋네요. 네, 이 공항을 통하면 어떤 목적지, 즉
어떤 서비스로든 쉽게 갈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큰 그림을 제시하며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삼성 원래 하나로 암호화폐 거래는 물론이고 기존 카드 결제, P2P 송금, 이건 아마 나중엔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 확인, 항공권이나 공연 티켓 같은 디지털 자산 관리까지 모든 것이 통합되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뭐 투자의 대상이나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그냥 지갑 속 현금이나 카드처럼 아주 일상적인 결제 및 금융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거라는 거죠. 삼성은 바로 이 통합된 사용자 경험, UX를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이 됨으로써 미래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어떤 중심축이 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와, 디지털 자산 세계의 인천공항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리해질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관련 법규가 잘 정비되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삼성 월렛이 그 사용의 완전 중심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물론 뭐 정책 방향이 중요하겠지만 삼성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해 보이는 미래에도 분명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가야 할 점들이 있겠죠? 특히 돈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니까요.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꼭 짚어봐야 할 리스크나 고려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편리함의 이면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 몇 가지 중요한 점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규제와 세금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나라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다 다르죠. 네, 미국에서 가능한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불법일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내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또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둘째는 사용자 보호 문제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고객 확인 절차, KYC라고 하죠.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 AML 같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잖아요. 삼성 월렛과 코인베이스 연동 서비스도 당연히 이걸 준수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뭐 거래 오류가 나거나 해킹, 사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 뭐 환불이나 거래 취소는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디지털 자산 분야는 기존 금융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소비자 보호 문제도 중요하겠네요. 핵심적인 구분, 그리고 사용자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 월렛의 보안과 코인베이스의 리스크는 별개라는 사실이에요. 아, 그 둘은 다르다. 네, 삼성 월렛은 아까 말한 녹스 등을 통해서 내 스마트폰과 앱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할 겁니다. 아주 안전하게요. 하지만 내가 구매하거나 보관하는 암호화폐 자산 있잖아요. 그건 궁극적으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 또는 뭐 커스터디 업체에 복원되고 관리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코인베이스 자체의 운영 안정성 문제라든가 해킹 위험, 심지어 파산 가능성 같은 것들은 삼성 월렛의 보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리스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 자산을 실질적으로 누가 보관하고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 부분 정말 중요하겠네요. 삼성 월렛이라는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인터페이스 뒤에 실제 내 자산을 책임지는 주체는 코인베이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군요. 편리함에 취해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간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수수료 제로 같은 혜택들도 결국엔 세부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고요. 네, 맞습니다. 꼼꼼함이 필수죠. 네. 오늘 삼성월렛과 코인베이스 원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옛날에 지갑이 열려야 돈이 돈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협력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확실히 사용자들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길, 레일을 까는 데 성공한 것 같네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봐야죠.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레일 위에 어떤 열차를 달리게 할 것인가 이거겠죠. 즉 각국의 규제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을 어떻게 이 플랫폼에 잘 태우고 사용자들에게 정말 끊김없이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뭐 기술적 안정성, 규제 당국과의 소통, 사용자 교육 등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우리가 지금 쓰는 돈처럼 자연스럽게 쓰이려면 결국 어디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하느냐, 이게 핵심일 겁니다. 이번 삼성과 코인베이스의 협력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지갑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 월렛 외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또 어떤 앱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가는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삼성 월렛과 코인베이스 연동,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